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장식한 뉴스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MTN 전문위원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최근에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가 영역의 레벨에 머물고는 있는데 간밤에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권으로 마감됐지만 S&P 500과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각각 10번째, 12번째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 나스닥 100,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QQQ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12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찌되었건 8월 1일 이후에요. 관세 전쟁이 일단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막연한 또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역시 실적 시즌 어제도 말씀드렸고 잠시도 얘기해드렸지만 실적 시즌이 나름 견조한 흐름, 특히 그 중에서도 결국은 매그세븐 주식이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시장 끌어올리는 힘이 아닌가 싶네요. 예, 결국에는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에는 역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이트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인사이트 첫 번째 키워드는 2분기 실적 시즌 초반 성적표는 어떤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냉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 기대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를 만약에 넘기게 되더라도 이 밸류 부담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론 뉴스로 오히려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2분기 초반 성적표를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요. 정확히 보면 지난 주말까지 약 12%, 그러니까 S&P 500 기업 중에서 한 6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 주는 20%, 한 1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지난 주까지 하면은 초반 한 30% 정도 실적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면 일단 클라이맥스를 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89%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거의 80% 나오는 기업은 매출을 기대 이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과거 3년, 5년, 10년 평균보다 조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적표는 물론 초반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크게 틀리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이익 증가율은 지금까지는 5.6% 정도 기대되고 있는데 이게 6월 말, 그러니까 한 지금보다 한 달 조금 못 미쳐서 있을 때까지는 지금 4.9%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됐었기 때문에 예상 발표보다 조금씩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빅테크 실적 그 다음 주 이후에 나오면 이게 조금 더 벌어질 수 있겠고 결국 끝날 때 보면 1% 한 자릿수 후반대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10%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가늠사를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대비 이익 증가율, 이익 상회율. 그러니까 100이란 걸 생각했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이익을 상회했냐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익의 평균 상회율은 한 7.9% 정도 나옵니다. 1년 평균은 6.3%지만 5년 평균인 9.1%보다 약간 부족하고요. 10년 평균보다 약간 넘는 분위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은 항상 실적 평균 대비, 실적 컨센서스 대비 한 6에서 7, 8% 정도 높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 워낙 성적표가 좋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간 못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섹터별 이익 증가율이 되겠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업종의 이익 증가율이 S&P 500 전체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평균 이상에 올라가겠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심지어 흑자가 나오건 적자가 나오건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예상치보다 더 좋으냐 나쁘냐. 이게 한국 주식하실 때랑 약간 개념이 다른 건데요. 한국은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다 좋다 갖고 따지는데 미국은 컨센서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컨센서스 더 좋으냐 나쁘냐는 것인데요.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나온 것까지 지금까지 보면 금융업종이 압도적입니다. 11%가 더 좋게 나왔고요. IT가 6%, 산업재 5%니까 최근에 주시장의 강세에 나오는 그런 흐름들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산업재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방위산업 몇 개에 속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외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의 증가폭이 컸던 것은 IT, 헬스케어, 에너지 정도의 순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 컨센서스 매출 상열도 보도록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약간 실적
올해 전망, 올해 내년까지의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의 이익 전망이 계속 수정되는 과정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에 보면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상회되면서 S&P 500의 주당 이익 전망이 264달러로 상당히 윗꼬리를 많이 쳐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내년도는 이제 드디어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0달러 넘어섰다는 것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20배면 6천이고 25배면 6,500이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제 미국은 코스피는 여러분 12개월 후에 주당 이익을 아는 사람이 말씀드린 그렇지만 대한민국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를 이익 전망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인데 미국은 S&P 500은 약 260달러, 내년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내년에 주당 이익은 300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컨센서스고 그에 따라서 멀티플을 몇 배 주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고 아주 누구나 다 내년도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간 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9.3%, 내년은 14%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참고로요, 2분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매그7이 되겠는데요. 매그7의 기업 이익 증가율은 14%에서 15%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겠고요. 나머지 493개는 3.4%.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한 파란색은 매그7의 이익 증가율. 그리고 초록색은 나머지 493개인데 압도적인 격차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격차 해소 과정이 이어지고 있고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지만 매그7은 아직 사상 최고가의 3%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 그래서 이게 조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물론 이번 분기도 상당히 압도적인 건 격차는 벌어져 있지만 과거와는 다르고요. 이게 내년 1분기 되면 격차가 많이 좀 없어지는 그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투자는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일정 수준 투자. 그것이 S&P 500이 됐건 나스닥이 됐건. 그래서 그걸 심볼로 말씀드리면 SPLG나 QQQM 같은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그7 같은 경우에도 맥스 같은 ETF를 꾸준히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뭐 지수보다 지거나 아니면 주위 분들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실적 시즌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이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추산되는가를 많이 지켜봤는데 일반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제외한 종목들과의 이익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역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이번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대기 모드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지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와 구글 실적에 주목하라라는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와 과연 알파벳이 어떤 실적을 내놓을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미국 증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 테슬라랑 알파벳이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G 버너버 같은 것들이 그리고 혹시 인텔 주 관심 있으면 그런 것들, IBM 이런 게 관심이 있을 텐데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 있는 주식 중에 테슬라인데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는 일단 경계 경보가 많이 울려져 있다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더 팔리는 것이 최근에 없다. 오히려 월별로 보면 뭐 유럽이다, 중국에서 자동차가 덜 팔렸다라는 얘기밖에 들으신 적이 없단 말이죠. 유일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로보택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다는 모델 그 소위 L이라고 하는 거요. 모델 Y의 휠베이스를 넓힌 거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적 자체는 뭐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잘 팔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주당 이익은 0.406달러, 매출은 223억 달러가 정도가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은 딱 그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초반이지만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확인해 주는 거. 그리고 모델 그 L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 불리던 간에 모델 2라고 얘기하는 거, 좀 저렴이 버전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다. 지금 월가에서는 모델 2에 대한 계획을 얘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늘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항상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성도 있고
경계 경보가 많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뭐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최근에 보면 이제 투자 의견도 상당히 좀 하향된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큰 관심은 알파벳이죠. 알파벳은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9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 사상체육가의 한 8% 정도 부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큰 주식이 뭐 7, 8일 연속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인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는 생각보다 구글 제미나이에 대한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23일 장 마감 이후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할 텐데요. 주당 이익은 2.2달러, 매출은 939억이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광고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요즘은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알파벳도 성과, 예를 들어서 주가가 메타가 그렇게 잘 올라가는 것은 자기는 이렇게 효율성이 있고 엄청 돈을 잘 벌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알파벳은 그 부분에도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만큼 부각시킬 수 있는지 정도가 큰 관심거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6월 이후 최소한 한 곳 이상이 지금 투자 의견을 상회했고 목표 주가는 꽤 많은 곳이 지금 올렸다. 9곳이나 목표 주가 올린 것이 최근에 오늘까지 9일 연속 상승,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포인트에 좀 역점을 두고 우리가 실적을 지켜볼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B들의 투자 의견을 보니까 테슬라와 알파벳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6월 이후의 흐름이기는 하네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최소 3곳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반면에 알파벳의 경우에는 6월 들어서 최소 9곳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테슬라와 알파벳 어떻게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는지 여쭤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스의 기사인데요. 최근에 핀터레스트를 주목하고 있는 IB들이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SNS 기업이죠. 핀터레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4%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핀터레스트는 저희 방송에서 딱 한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보통 그 남성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주위에서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 그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핀터레스트를 다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좀 몇 번 해보다가 안 해봤고 뭐 저랑 그 익숙하지 않은 쪽인데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 좀 핵심적인 것이 되겠고요. 투자 의견도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37달러에서 45달러 거의 한 20% 올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이게 AI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 바로 그것이 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구독자가 많이 원하는 그림을 빨리 찾아주고 그림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투자를 통해서 돈을 더 잘 벌고 효율성 있게 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익숙한 것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저는 차가 넘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좋아하시고 이미지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아마 쓰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핀터레스트 사실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좀 감도 높은 이미지를 찾을 때 핀터레스트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핀터레스트 주목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포인트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CNBC 기사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모건 스탠리의 탑픽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 앞서서 체린 앵커가 버라이즌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해줬는데 모건 스탠리가 2분기 실적 시즌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에서 몇 종목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버라이즌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오늘 AT&T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똑같습니다. 엄청난 경쟁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각 기업들이 AI라든가 이런 활용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점에서 AT&T나 버라이즌 모두 양쪽 모두 T-모바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배당에 대한 성향 이런 것 플러스 성장, 수익성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차이나가 되겠는데요. 피자과 KFC의
중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저점 매수 바이더 팁 주가는 많이 좀 재미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살만한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CEO가 새로 온 다음에 스타벅스가 상당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야박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물도 좀 사 먹어야 되고 화장들도 있는 사람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 메뉴도 많이 줄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성을 증가시키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올해로 오토모티브는 저희 방송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가장 소위 주주 친화력이 강하면서도 자동차 부품 업종의 부품 사업을 오토정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정도 갖고 여러분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건 스탠레이 2분기 실적 시즌 탑픽 종목들 리스트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